사실 경매도 부동산 투자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임장도 많이 다니고 시세 파악도 잘 하고 중장기로 가져갈지 단기로 매도할지 그리고 수리 여부에 따라서 시세나 매도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감을 익히고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경매는 일반 매매로 거래할 때 하고 가장 다른 점이 있죠.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의 하자 여부를 체크해야 되고 숨겨진 권리들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권리 분석인데 일반 매매는 이런 걱정이 없지만 경매는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대표적으로 잔금 납부를 하지 않는 미납 사건인데요. 미납을 하면 입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적게는 몇백, 몇천, 그리고 억 단위까지 날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경매 시작하려고 할 때 권리 분석 때문에 망설이게 되잖아요. 책도 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스터디 모임이나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게 되죠. 경매는 온전히 내가 다 체크해야 되고 100% 문제 없을 때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하자가 있는 걸 알고 입찰하는 건 당연히 괜찮죠. 왜냐면 해결 방법까지 생각하고 낙찰을 받을 거니까요. 경매에 뭐 별거 있냐? 책 한 권 보고 하면 되지. 그런 제 주변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입찰하려고 했던 수원 광교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낙찰받았으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이 아파트를 지인분이 생각했던 입찰가로 낙찰을 받았으면 6천만 원 날렸을 거예요. 구독자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실수로 돈 잃지 마세요. 경매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잃지 않는 게 먼저예요. 경기도 수원 영통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23년 9월 그리고 24년 2월에 낙찰이 됐는데 두 번 다 미납을 했죠. 두 분이 몰수당한 보증금이 약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분들은 미납을 했을까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시세 파악을 잘못한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권리 분석을 잘못한 경우예요. 그럼 이 아파트 경매 나온 평수 시세를 간단하게 볼게요. 최근 실거래는 6억 8천에서 5억 5천까지 거래가 됐는데 5억 5천이 상대적으로 싸게 거래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럼 다시 물건으로 와서 23년도 9월에 낙찰 받은 분은 5억 3천만 원에 받았는데 그 시점 실거래가는 6억 2,700, 6억 7,700 정도니까 1억 이상 싸게 받은 거네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미납을 했어요. 보증금 4,400만 원 정도 몰수 당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낙찰 받으신 분은 4억 9,210만 원으로 첫 번째 분보다 무려 4천만 원 정도 더 싸게 낙찰 받으셨어요. 그럼 정말 대박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분도 미납을 하셨고 두 번 다 단독 낙찰이에요. 입지도 좋고 10년차 아파트가 권리상 하자가 없다면 이런 물건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입찰을 안 할까요? 분명히 최저가 대비 현재 시세도 괜찮은데 두 분 다 단독 낙찰이라고 한다면 더 꼼꼼하게 봐야겠죠? 경매 물건은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 보이고 리스크가 없을 것 같으면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상품만으로 보면 이 아파트는 아무 리스크가 없죠. 가격도 좋고 입지도 좋고 상품도 좋아서 매매나 전세도 잘 나갈 거고 심지어 실거주로 경매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좋겠죠. 그럼 미납한 이유가 시세보다 높게 낙찰 받은 건 아닌 거고 그럼 권리에 대한 부분을 봐야겠죠. 현재 점유자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니까 낙찰자는 보증금 4억 3천을 인수합니다.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권리 신고도 정확하게 다 했고 보증금 이상 낙찰을 받는다면 전액 배당이 되니까 낙찰자는 추가로 인수할 게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입, 확정, 그리고 배당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까지 한 경우죠.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건 배당받고 나가겠다는 의미니까 전액 다 배당을 받으면 명도도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 받으신 분들은 권리 분석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 초보라고 한다면 분명 대항력 있는 물건은 일단 패스를 하지만, 내가 조금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하면 이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경매는 숨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예를 들어 처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조심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덜 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더 많은 사고가 나잖아요. 자, 그럼 전입 확정 배당 요구까지 했고 낙찰금도 임차인 보증금보다 많은데 왜 미납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입찰자가 생각했던 대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입은 21년도 8월 17일이고 확정일자는 22년도 6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입하고 거의 10달 뒤에 확정일자를 받으신 거죠.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이렇게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다른 물건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보통 전입을 할 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법원은 배당 순위를 확정일자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배당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돈 받는 순서, 그러니까 번호표라고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낙찰자는 낙찰금 외에 추가 금액을 인수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낙찰가에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미배당금까지 합쳐서 사게 되는 거니까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결과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은행에서도 임차인이 전액 배당이 안 된다면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자금 운영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법원에서 돈을 받든 낙찰자한테 받든 아무 상관도 없고 걱정도 없겠죠. 내 돈만 다 받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낙찰자는 다르죠. 내 낙찰 대금에서 다 받아가야 추가로 인수할 돈이 없는데, 만약에 일부만 배당 받는다면 못 받는 돈을 어쨌든 낙찰자는 물어줘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두 분 합쳐서 몰수된 보증금은 약 1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 1억은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다시 됩니다.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이고 상품도 좋은 물건이 왜 한 명만 입찰을 했겠어요? 두 번째 입찰하신 분은 왜 이렇게 괜찮은 물건이 미납이 됐고 한 명만 들어왔지? 이런 생각을 좀 더 하시고 꼼꼼하게 보셨으면 보증금 6천만 원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그리고 한번 미납이 되면 보증금이 10%에서 20% 올라갑니다. 우리가 경매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막연하게 하지 말고 내 상황과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로 싸게 사서 수익을 만들고 싶은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게 경매의 가장 큰 리스크죠. 지금 당장 경매 투자하기 어렵지만 경매에 정말 많은 관심이 있다면 평소 경매 사이트도 자주 보고 관심 있는 물건, 권리나 시세를 확인해서 모의 입찰도 해보세요. 그게 부동산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물건 미납되고 제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경매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니냐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얘기한 물건도 예상 배당표만 봤어도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내가 경매로 실거주든 투자든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경매 사이트를 꼼꼼하게 보세요. 유료든 무료든 어떤 경매 사이트를 봐도 상관은 없지만 분명한 건 유료와 무료의 정보 차이는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유료 경매 사이트 스피드 옥션 전국 한 달 이용을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경매 시작하실 분들만 신청을 해주세요. 자, 그럼 경매할 때 이런 권리 분석이나 시세 파악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상황에 맞는 대출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주택수, 지역, 개인과 매매사업자 대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 구독하시고 이 영상 보시면 현재 경락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니까 입찰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